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4월 24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뉴스 브리핑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맥도날드가 중국 디지털 화폐 시범 운영에 참여를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DCAP 지금 이제 테스트 과정 중에서 스타벅스와 맥도날드가 지금 같이 참여를 한다는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빗썸이 올해 1분기 방문자 수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업비트와 함께 거래소 양강 체제를 지켜가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 비트코인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몇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망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이 3월 동안 200만 건을 기록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워드프레스로 누구나 이 탈중앙화 거래소 구축이 가능한 플러그인이 출시되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하나은행에서 블록체인 기반 자금 중개 서비스를 개시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분야에도 블록체인 바람이 분다. 4차 산업 특허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라 2.0이 세계 결제 산업에 균열을 낼 것이다 라고 바이낸스 리서치가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이 아이폰 사용자에게 심각한 해킹을 경고했다라는 기사도 있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사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와 맥도날드가 중국 디지털 화폐 시범 운영에 참여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중국 정부 주도 디지털 화폐 이 DCEP 시범 지역인 슝안 신도시가 DCEP 참여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명단에는 이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업체죠. 여러분들 모두 아시는 이 맥도날드와 그리고 스타벅스 등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포함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23일 바비터 등 현지 외신에 따르면 슝안 신도시에는 이 최근 DCAP 사업 설명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이 중앙은행의 인민은행 고위 관계자 및 시중은행 관계자 그리고 DCAP 개발 연구진이 이 자리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설명회에서도 슝안 신도시 DCAP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명단도 공개를 했는데 참여 기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지금 외식업이라고 합니다. 영화관, 마트, 전자상거래, 물류업체도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이 참여 기업들은 캐리 호텔, 오스카 영화관, 그리고 맥도날드, 스타벅스, 서브웨이, 차이냐오, 유니온페이, 무인상점 이런 거 있고요. 징동 무인상점 그리고 서점도 들어가 있습니다. 중신서점 그리고 타오리거 그리고 신시대 무인자동차 등 총 19곳이 이 테스트의 시범 참여자로 명단에 올렸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일까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외식 업체 일반적인 업체들에서도 이제 암호화폐를 쓰는 날이 곧 올 것이다. 디지털 화폐를 쓰는 날이 곧 올 것이다 라는 걸 예견하고 있죠. 지금 이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는 거지만 이게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하기만 한다면 곧 1, 2년 안에 이게 상용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 모든 시민들이 이 중국의 이제 디지털 화폐, 중국의 시민들이 이걸 사용하겠죠. 결국에는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모든 프랜차이즈에서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곳이든 지금 화폐가 유통되는 곳에서는 대부분 이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다른 나라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그리고 일본, 유럽 지역에도 모두 이 소식이 다 알려질 것이고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은 이미 그걸 파악하고
이미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이제 지속이 된다면 더욱더 이 디지털 화폐를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데 이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지금 이제 디지털 화폐를 쓰는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현재 현황을 같이 볼 건데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7,530달러 선 정도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전 고점을 살짝 돌파하고 강하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횡보 장세를 계속 이어가다가 이 상단으로 방향을 살짝 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5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위쪽에서 지금 가격을 형성하는 모습들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쪽에 이제 8,000달러 선에 정확한 이제 저항선이 지금 위치해 있죠. 그래서 이 저항선을 다시 한번 이제 뚫느냐가 또 하나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여기를 뚫지 못한다면 추가적으로 횡보를 하거나 이 안에서 다시 한번 또 움직일 가능성들도 열어놓고 봐야 되겠죠. 자, 한 분석가의 또 분석인데요. 지금 가격 흐름들이 이 아래쪽에서 7,000달러 선부터 반등을 하고 그 반등세가 8,0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단기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패러널 채널 이렇게 이제 수평적으로 올라가는 이 형태가 유지가 돼서 여기를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 고점까지의 상승세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거의 다 왔죠. 7,700달러 선까지 거의 왔으니까. 그래서 8,000달러까지 이제 갈 수 있을지는 한번 봐야 되겠는데 8,000달러 선에 지금 이제 정확한 저항선이 강한 저항선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저항선에 맞을 가능성들을 또 두고 봐야 되겠죠. 자, 빗썸이 올해 1분기 방문자 수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업비트와 함께 거래소 양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더랩이 공개한 올해 1분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방문자 트래픽 보고서에 따르면 빗썸은 월 평균 방문자 수 480만 명을 기록하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빗썸은 1월 455만 명, 2월에 486만 명, 3월에 498만 명으로 방문자 수가 꾸준히 늘었다고 하는데요. 빗썸과 양강구도를 이루는 업비트는 월 평균 방문자 수가 468만 명으로 2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업비트는 1월 391만 명으로 빗썸에 비해 저조했지만 2월에 554만 명을 기록하면서 빗썸을 제쳤습니다. 그러나 3월 방문자 수가 459만 명으로 전달 대비 95만 명 줄어서 2위에 머물렀다라는 소식입니다. 다만 업비트는 빗썸에 비해서 방문자들의 평균 체류 시간과 페이지 뷰가 약 2배가량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고 이탈률도 127%로 496%를 기록한 빗썸에 비해서 낮았다라고 합니다. 3위는 월평균 방문자 수 173만 명을 기록한 이 코인빗이 차지했고 4위에는 110만 명을 기록한 코인원이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비트는 월평균 방문자 수 94만 명으로 5위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방문자 수가 빗썸은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업비트는 이제 등락을 지금 거듭하고 있습니다. 크게 올랐다가 크게 내렸다가 이게 이제 좀 가파르게 변동성이 나오는 실정이네요. 그래서 1, 2위를 지금 빗썸과 업비트가 계속 다투고 있는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이 3월 동안 200만 건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 건수가 전월 대비 거의 3배 증가한 약 200만 건에 육박했는데 그에 반해 네트워크 구축 비용은 저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의 네트워크에 옮겨진 스마트 계약 건수는 3월에
197만 1632건에 도달했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는 전월 대비 75%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온라인 분석 플랫폼 Dawn Analytics에 따르면 지난 12개월 동안 이더리움에 작성된 스마트 계약 수가 월 평균 67만 건에 등록되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해당 수치는 평균 11,600달러의 낮은 구축 비용을 지출했으며, 이는 이더리움 플랫폼 채택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이더리움 2.0의 업그레이드에 긍정적인 진입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워드프레스로 누구나 이 탈중화 거래소가 구축 가능한 이 플러그인이 출시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미국 블록체인 엑셀러레이터 기업 드레이퍼 고렌홈이 누구나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해 선보였다고 합니다. 이 22일 드레이퍼 고렌홈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 수 있는 워드프레스 플러그인을 출시했다고 밝혔는데, 해당 플러그인은 이 블로거, 그리고 컨텐츠 제작자, 미디어, 일반 기업 등 모든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워드프레스는 웹페이지 제작과 관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이 오픈소스 컨텐츠 관리 시스템인데, 용이한 사용법과 플러그인을 통한 확장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합니다. 사용자는 자체적인 도메인과 호스팅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컨텐츠 제작, 배포 및 키워드 검색과 모바일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렌홈이 개발한 워드프레스 플러그인은 이 고렌홈의 탈중앙화 거래소 토틀의 API를 이용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는 플러그인을 다운받고 실행해서 이더리움, 다이, 베이직 어텐션 토큰, 레프트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편리하겠죠. 이렇게 이제 탈중화 거래소 자체도 이 워드프레스로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오네요. 알론 고렌의 고렌홈 창업자는 이 전 세계 인터넷 페이지에 웹페이지의 35%가 워드프레스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서, 이번 워드프레스 기반의 제품 출시는 누구나 자신만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드레이퍼 고렌홈은 이 암호화폐 투자계의 거물인 이 팀 드레이퍼가 투자한 이 블록체인 엑셀러레이터입니다. 현재 탈중앙형 거래소 토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토틀을 이용을 확산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 플러그인을 활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의 이제 플랫폼 활용도를 이제 높이기 위해서 이 API를 이용하고 확산시키려고 이 플러그인까지 출시를 한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자, 하나은행에서 블록체인 기반 자금 중개 서비스를 개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하나은행은 이 코스콤의 블록체인 기반 비상장 주식 마켓 플랫폼인 비마이 유니콘 내에서 자금 중개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3일 날 밝혔습니다. 이 하나은행은 BMU 내에서 이 비마이 유니콘 이 비상장 주식 마켓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주식 매매 대금에 대한 에스크로 기능을 제공하고 전반적인 자금 중개를 관할한다고 합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원장을 공유해서 투자자들은 주식 거래 체결 및 입금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가 있고, 보다 빠르게 매매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은행은 이번 자금 중개 서비스 개시를 계기로 향후 블록체인 기반 기업 금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이를 통해서 비상장 주식 거래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업 투자 및 자금 조달 등 기업 금융 전반을 지원하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중성 이 하나은행 미래금융그룹 부행장은 사업 초기 기업금융 지원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스타트업 및 벤처 중소기업들이 기술 금융 자금 지원 등을 통해서 우수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기업금융의 다양한 영역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자금 중개 서비스를
게시를 하는 거죠. 지금 이게 이제 실생활에서 금융에서 블록체인이 활발하게 활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기업들의 이제 자금줄이죠. 지금 이제 비상장 주식 마켓 플랫폼을 통해서 실제 자금이 원활하게 이제 그 유통이 되는 구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 중요한 중개인이 되겠다라는 거죠, 하나은행이.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부동산 분야에도 블록체인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4차 산업 특허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동산 관련 분야에서 4차 산업 바람이 많이 불고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결국엔 특허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부동산 서비스 분야의 특허 출원이 69건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6년에 28건이었고 2017년에는 29건, 그리고 2018년에는 42건. 이게 이제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 4차 산업 기술 기반 부동산 관련 서비스 특허 가운데 블록체인 기술은 계약 이력 등의 위변조를 방지에 주로 활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 시세 예측, 상권 분석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은 53건, 그리고 가상현실을 접목한 선체험 기술은 27건, 그리고 사물 인터넷 및 드론을 활용한 건물 제어, 청소, 안전관리 기술은 73건이 출원이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재미난 기술들이 많죠. 이 가상현실을 접목한 이제 선체험 기술,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가상현실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제 직접적으로 그걸 화면을 보면서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이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뭐 시세 예측이나 상권 분석 뭐 이런 정보들은 뭐 기본적일 것 같고, 그리고 사물 인터넷, 그리고 드론을 활용한 건물 제어나 청소, 안전관리 기술도 있다고 하니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참 기대가 많이 되네요. 지금 출원 비중으로 보면 중소기업은 43.8%, 개인은 40.4%, 뭐 산업협력단과 연구소를 포함해서 11.3%, 뭐 이런 정도로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리브라 2.0 세계 결제 산업의 균열을 낼 것이다 라고 바이낸스 리서치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바이낸스 리서치는 리브라백스 2.0을 분석한 리브라는 초기 야망을 이룰 것인가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리브라 연합은 지난 16일 백서 2.0을 공개를 했는데, 백서가 공개되자 일각에서 규제 당국의 반발로 당초 목표보다 계획이 축소됐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이낸스 리서치는 초기 백서에 비해 규제 당국과 협력적인 접근 방식을 선택한 것은 맞지만 세계 결제 산업을 재편하려는 리브라 야망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백서 2.0에 따르면 리브라가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리브라 코인은 초기 방식과 달라졌는데요. 여러 법정 화폐와 이 자산을 하나로 묶어서 LBR을 가치를 유지하겠다라는 계획에서 이 한 가지 법정 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단일 법정 화폐 연동 LBR을 여러 개 발행하겠다라는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LBR 달러, LBR 유로, LBR 파운드, LBR 싱가포르 달러 등의 형식으로 이제 발행이 되는 거죠. 기존에 발행하기로 했던 LBR 리브라 네트워크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LBR은 이제 국제통화기금이 운영하는 특별 인출권 SDR과 같은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LBR이 이제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국경 간 결제 자산으로서 이 다국적 무역 협정 등 기업 간 거래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소비자 대 소비자 거래 C2C에서 송금액
송수신 과정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직 네트워크에서 단일 법정 화폐 연동이 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이 이용하는 자산으로서 역할을 보고 있는데요. LBR이 중립적이고 변동성이 적은 통화로 기능할 수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대부분 결제 시스템이 국가 내부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반면에 리브라는 전 세계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이 보고서는 리브라는 스페이스 X가 우주 산업에 균열을 냈듯이 진입 장벽이 높고 견고한 결제 시스템을 흔들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리브라가 세계 결제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 위한 핵심 요소는 언호스티드 월렛의 출시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 언호스티드 월렛과 이 호스티드 월렛이 나눠지는데, 이 호스티드 월렛은 쉽게 말해서 3자가 개인 프라이빗 키를 보관하고 있는 디지털 지갑을 말합니다. 기존의 은행 어플리케이션과 유사한 형식이죠. 이 해킹에 이제 취약하고 이제 중앙화된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언호스티드 월렛은 그 반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각 개인이 이제 지갑에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보고서는 언호스티드 지갑은 리브라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향상할 것으로 전하고 있고, 바이낸스 리서치는 규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리브라가 현재는 이 부분을 축소했지만 리브라 팀은 여전히 언호스티드 지갑을 그들 목표로 달성하는 핵심 요소로 분석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리브라 팀이 이 규제 준수와 직관적 제품 설계의 균형을 맞출 방법을 앞으로 찾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낸스 거래소 아이폰 사용자에게 심각한 해킹을 경고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바이낸스 거래소가 트위터 공식 채널을 통해서 아이폰의 메일 응용 프로그램과 아이패드에서 결함이 노출되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해커의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취약점은 사용자가 이메일을 열어서 악성 소프트웨어를 다운받게 되면 해당 아이폰의 모든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게 되어서 사용자의 아이폰 내 바이낸스 어플로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와 같은 해킹 공격이 가능하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악성 소프트웨어가 심어져 있는 이메일을 열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폰은 iOS 6 출시 이후에 이 취약점이 응용 프로그램 내에 존재해 왔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 악성 소프트웨어 공격자는 해당 아이폰의 전체 액세스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높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피싱 사건들도 이와 같이 해당 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이메일이나 문자 등의 첨부 파일 또는 URL을 클릭할 때 해당 해킹 사용자에게 넘겨주는 원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아이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실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들이 이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이메일이나 이런 메시지 확인을 할 때 URL 링크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클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해킹 공격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